당을 맡고 계신 분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훈식입니다. 예, 성을 맡고 계신 분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해변이 세계 최고인 태안 서산 출신 성일종 의원입니다. 거기 이제 뭐 여름 휴가철도 되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쪽에 해수욕장 뭐 좋은 데가 어디 있을까요? 예, 저희 태안 해변은 예.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요. 예. 또 만리포, 천리포, 몽산포, 꽃지 그리고 예. 천리포 수목원 등 아주 자연환경이 좋습니다. 또 소량기길이라고 그래서 예, 예. 세계 최고의 트레킹 코스가 있습니다. 소량기길? 예, 그렇습니다. 솔나무가 10.3km 정도. 솔향기. 그렇습니다. 소량기를 내내 소량기와 예. 바다를 파도 소리를 들으시면서 걸으실 수 있는 아주 세계 최고의 트레킹 코스가 저희 지역에 있습니다. 가이드 같으세요. 지역구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소량기길 한번 가봐야겠네. 아니 강 의원도 한마디 하셔야겠어요. 네, 저희도 뭐 많죠. 현충사라든지 예. 또 저수지가 많기 때문에 예. 오실 때가 많은데 성우님 오늘 방송하시기 전부터 벼르셨기 때문에 오늘은 성우님 서산태안으로 몰아주기 하는 날로. 그럼 다음 주에는 강 의원님 네, 자랑하시는 그렇게 하시죠. 걸로. 감사합니다, 강 의원님. 예, 주말은 잘 보내고 두 분은 오셨을 텐데 주말 사이에 이렇게 뭐 두 분 강연도 다니고 그러세요? 지방으로 어떠세요? 성 의원님도 가끔 가세요? 강연? 예, 저는 강연 자주 합니다. 자주 하세요? 네. 강 의원님도 좀 자주 다니세요? 저는 강연은 뭐 아직 나이가 어린 편이라 또는 젊은 편이라 예, 예. 많은 요청은 없고요. 있으면 작은 강연들 예. 뭐 이렇게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그러세요? 네, 그런 데는 주로. 저도 가끔 이제 대중 강연하면은 사실은 그 분위기를 좀 이렇게 띄우기 위해서 우스갯소리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우스갯소리를 잘못하면 굉장히 분위기가 싸해질 때도 있어요. 요새 말로 갑분싸 되는 경우도 있는데 황교안 대표가 아마 본인은 재밌자고 하신 말씀 같은데 완전히 갑분싸가 돼버린 그 발언이 주말 사이에 뜨거웠습니다. 20일 숙명여대 강연회에서 있었던 그 문제의 발언부터 일단 듣고 시작하죠. 내가 아는 어떤 청년이 요즘 말하는 스펙이 하나도 없어요. 학점도 그냥 엉터리 3점도 안 되고 영어 토플 공부를 좀 해가지고 그때로 말하면 800점 정도 이렇게 못하고 그러는데 다른 스펙이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나중에 이제 졸업해가지고 회사에 원서를 냈어요. 15군데 냈는데 10군데에서 서류 심사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나머지 5군데는 서류 심사에서 통과한 5군데에서는 다 최종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이제 면접해서 심층 심사를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청년이 우리 아들입니다. 본인이 제일 크게 웃으세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뭐 재밌자고 한 말인 것 같고 용기를 주고자 한 발언이었다.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이 아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들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학점은 3.29, 토익은 925점. 그다음에 지금 오늘 아침에 경향신문 보도 보니까 그 마지막 임원들 심층 면접에서 87대 1을 뚫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숙대생들 앞에서 한 발언, 그러니까 이렇게 뭐가 다 안 좋아도 여러분 희망 가지세요 했던 그것과 너무 사실이 다르다 보니까 지금 그야말로 갑분싸가 된 건데 성 의원님, 예. 황 대표님 뭐라 그러세요? 우선 국민이 어렵고 힘들 때 여야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들한테 위로의 말씀과 희망을 주는 게 원칙이지요. 물론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여야 지도자들, 특히 정치 지도자들의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예. 아마 힘들고 어려운 우리 청년들한테 좀 도전하라, 열심히 하자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보면은 이제 그 자기소개서를 잘 써서 내야 되고 그리고 서류 전형을 거쳐서 심층 면접을 해요. 보니까 예, 상당히 예. 심층 면접을 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여러 이 후보자들, 그 지원자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 인적성 검사를 통한 다음에 또 요즘에는 보니까 트레이닝을 해요. 같이 합숙훈련이나 이런 합숙훈련 거를 많이들 하죠. 하고 나서 최종 이렇게 채용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예. 아마 이런 과정에서 예. 약간의 결격 사유가 있더라도 최선을 다하자. 도전을 하자 이런 말로 좀 저는 들었고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상처가 되는 말들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이 특히 지도자급 있는 분들 중요한데
우리 대표께서도 뭐 3.29가 나오고 925점이었는데 네. 이 부분을 다음에 정정을 했습니다. 또 우리 청와대도 보면은 연평해정 때에 유가족들을 모아가지고 김정은이 들어가 있는 사진 같은 경우 이런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했다든지 또 보훈병원 가셨었을 때에 아픈 분들한테 정정해 보인다고 얘기를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황에 맞게 다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면서 국민들 위로하는 마음으로 저는 되돌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훈식 의원. 예, 이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하면 이제 크게는 뭐 어려움이 전 뭔지 모르는 분이다. 이게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을 잘 모르는 분이다. 또 공감력? 하나,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감 능력에 대한 문제인데 이 부분 한 가지는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끝난 다음에 그때 강의한 걸 잘 보고 어떤 취지로 말했는지 이해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취지를 봐달라. 네,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황교안 대표가 예전에도 내가 말한 취지는 그게 아니다. 왜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보느냐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뭐 100번 양보해서 말씀을 잘못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좀 오히려 다가가려다가 이게 소위 갑분싸가 됐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 다음에 대표의 그런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이분은 그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대응하는 것을 보면 아, 나는 높은 사람이고 내가 본질을 잘 알고 있는데 당신들을 잘 모르고 있어라고 끝까지 설득하려고 하는 느낌들을 좀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뭘 가리키려고 들고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식의 관점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말실수를 했다 말실수할 하면. 수도 있죠. 그리고 예. 본인이 말한 것처럼 사실 이거는 말실수이기 이전에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아들 성적 몰랐던 거 아니에요? 네, 몰랐거나 아니면 뭐 본인이 좀 재밌게 하려고 좀 예, 오바했거나, 오바했거나. 뭐 그럴 수 있다고 본다니까요. 예,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지만 예. 그런 부분이 드러나면 아유 내가 그런 취지가 아니었고 근데 뭐 이런데 죄송하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래 뭐 말실수할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문제를 내가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지 봐라 말이야. 다시 이건 뭐냐면 내가 다 내용 알고 있고 내가 더 알고 있다. 이거는 정치인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자세. 너무 가르치려고 하는. 가르치려고 하고 높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수습하는 과정에 더 실망하셨다 이 저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더 그게 좀 안타까웠다 이런 측면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예.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여러 번 있는 사태의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 중소기업 복지가 이렇게 안 좋다 이런 중소기업 방문해서 그런 이야기 하니까 아이스크림 사주니까 최고의 복지 아닌가. 최근에 이런 발언을 한번 하셨고 논란이 됐고요. 두 번째는 중소기업의 인력 채용이 어렵다. 또 다른 곳에 가셔서 이제 현장 방문을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그랬더니 카페 차려주면 지방에도 좋은 인력 온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젊은 사람들한테 자꾸 이 실망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것은 이제 아마 어떤 의미로 보면 정치 초년병이라서 예, 예. 생기는 문제일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조금 더 공감 능력을 확대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좀 나가서는 잘못하면 나 잘못했습니다. 깨끗하게 사과하고. 네, 이렇게 하는 모습이 저는 뭐 황교안 대표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한테 필요한 자세 아닌가? 저는 근데 야당의 대표도 오히려 더 그런 모습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높이 생각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감력이 정말 중요하죠. 여야 네. 뭐 막론하고 정치인들한테 특히 공무원들한테 공감력이란 건 참 중요한 건데 네. 이번에 하여튼 황 대표는 긁어부스럼이 된 것 같아. 취지가 뭐였든 간에 사실은 이제 지금 들었던 학생들 입장에서는 놀린 게 돼버리는. 그렇죠. 아들이 너무 스펙이 좋고 너무 잘난 아들을 마치 뭐 이렇게 아닌 것처럼 해버리면서 놀림당한 느낌을 당한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예 하시지 말 걸 그랬어요, 그 발언을. 이제 아마 아들의 학점 정도를 처음에 대학 갔었을 때 처음 정도 부모들이 되게 알잖아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들한테 다 맡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아들의 전체적인 학점을 다 알 수는 없었을 그러니까 거라고 모르셨으면 보여지고요. 아예 말씀을 마시지 왜 또 저도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이 정치 지도자들 특히 대통령, 예. 야당의 지도자들 다 예. 누구를 막론하고 국민이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말씀 그리고 위로해야 되는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맞고요. 지금 맞는 말씀 하셨고요. 이렇게만 그냥 지나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KT 세노조가 여기에 대해서 특혜 채용 의혹까지 제기를 해서 얘기가 더 커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요거 하여튼 지켜보시고요. 주말 사이에 큰 이슈였고 또 한 가지는 지난주 내내 뜨거웠던 화제 휴대폰 귀순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자유한국당이
이거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성 의원님? 국방에는 뭐 여야가 없지 않습니까? 예. 베트남이 망할 때 베트남 대선을 했을 때 2등을 했던 사람이 북베트남에서 심어놨었던 간첩이었던 거지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의 국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예.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졌는데 지금 현재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나요? 이거는 국정조사가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우리가 하면서 경계태세, 국방태세는 다시 점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조사. 강훈식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저는 그런 의혹이 밝혀지지 않으면 국정조사나 국민들에게 의혹을 밝혀야 된다는 기본적인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예. 다만 모든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하자라는 식의 또는 모든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하자는 식의 방식이 정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수술하는 방식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되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조직적인 은폐 정황까지 보인다라는 게 지금 한국당이 국정조사까지 가야 될 이유다라고 주장을 하는 부분인데 어떤 점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 의원님? 우선 국방부하고 합참이 발표할 때 예. 청와대에 이 행정관이 현장에 와 있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선례도 그런 선례가 없었습니다.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은폐 축소 왜곡한 건데 그러니까 청와대 행정관이 그 자리에 와 있었다는 게 어떤 부분이 이상하다고 보시는 걸까요? 청와대 행정관이 하급 부대에 예.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죠? 그러니까 그 이거는 개입을 했다라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청와대가 다 보고를 받았고 예. 이에 따른 대응 논리 그리고 모든 것들을 저희 당에서 볼 때는 예. 청와대의 지시가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15일 날 벙커에서 국방부 장관하고 합참하고 15일 오전에 6시 50분에 이 목선이 발견된 거 아닌가요? 예. 그런데 합참의장하고 또 장관 다 모여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했다 그래. 이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에요. 예. 15일 날 이게 빵카에서 회의했다고 굉장히 중차대하게 아마 이 부대하고 장관들은 인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은 여러 정황으로 봤었을 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해군이 발견했다고 그랬어요. 예. 발견이 아니고요. 뭐냐? 주민 신고입니다. 또 이 파도가 1.5m에서 2m라 그랬어요. 예. 그날 기상청이 발표한 게 0.2m에서 0.5m면요. 굉장히 잔잔한 바다입니다. 예. 다 이게 우리가 다 할 수 있었고 또 해군의 전력으로 보면 함정, 초계기, 다 작전 헬기 다 있어 가지고 이게 촘촘히 우리가 다 하게 돼 있어요. 옛날에 다 했습니다. 심지어 물속에 있는 물체까지도 우리가 식별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 이 어선이 57시간 동안 130km를 유유히 와가지고 속초 앞바다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 경계가 어떤지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해상이 뚫렸다는 점 큰 문제고 두 번째는 그것을 군이 발표할 때 축소 발표를 했는데 축소 그것을 군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청와대도 다 알면서 축소에 개입한 게 아니냐 이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또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면은 예. 합동 신문 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군과 국정원과 경찰이 하게 돼 있잖아요. 예. 4명이 하게 돼 있습니다. 4명이 왔습니다. 그러면 다 분리해서 하고 또 합동해서도 하고 그 배 타고 온 사람들. 그렇습니다. 각 그 부처별로 다 하고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2시간 조사하고 2명을 올려보냈단 말이죠. 예.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게 처음엔 무동력선이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동력선이에요. 엔진이 있어요. 이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이 중차대한 문제를 어찌 이렇게 소홀히 다룰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모든 방법을 다 우리가 동원해서 국가의 안보를 튼튼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강 의원님. 이런 네. 이유로 국정조사까지 갈 사안이다라는 게 한국당 주장. 네, 뭐 두 가지. 먼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 목선 포착 못하고 국민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점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했으니까요. 그 점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아까 이제 사실관계가 다른 것은 청와대 행정관이 그 브리핑하는데 온 사례가 있었느냐 이렇게 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난 1월 16일 날 한일 초계기 갈등이 있을 때도 청와대 행정관은 국방부 브리핑에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도 지금하고 똑같은 중대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국방부 또 기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뭔가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실무자 행정관은 나가서 그런 것들 점검을 이전에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참석하는 자체는 사실 좋은 거죠. 그렇죠. 장려할 네, 만한 네. 건데 지금 한국당이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건 이미 이 군이 축소 은폐하려는 걸 청와대가 알고 혹은 지시한 거 아니냐. 지금 그 부분을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장하고 한국당이 그렇게 있어요. 주장하고 있으신데 예, 예. 그렇게 축소 은폐를 청와대 일선 실무자가 가서 현장에서 축소 은폐하려고 하거나 그런 정황으로 보는 건 과도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애초에 그 15일에 있었다는 회의, 그러니까 국방부의 최초 보고는 17일이고 대국민 발표. 그렇죠. 15일 그 회의에서 아예 군이 잘못된 걸 청와대에 알렸을까요? 저는 그 부분은 좀 따져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은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조속하게 열고 예, 예. 이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점검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군이 청와대에게까지 거짓말을 했다면 이건 그건 큰 문제죠. 문제 아니에요? 굉장히 큰 문제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아까 말씀하시는 취지로 저희가 국회를 열어서 빨리 해결하고 점검해야 되는 것들 예.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 만약에 그렇다라면 예.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지점들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예. 이게 이제 그런 사실관계 없이 청와대 행정관이 거기 있었으니까 축소 은폐다라고 이렇게 청와대도 알았다. 네, 뭐 마치 청와대도 알았고 그걸 조작하려고 했다라는 식의 정치 공세일 뿐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오히려 이번 계기에 예. 분야 뭐 어떤 게 원하시는 것만 수업 듣지 마시고 학교 정상적으로 열자는 말씀 좀 저는 드리고 싶고요. 우선 예. 그 해경은 정상적으로 잘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해경 같은 경우는 제대로 보고를 또 청와대도 받았고요. 예. 청와대 해경 보고를 받았습니다. 15일 날 이 국방부 벙커인가 거기에서 장관과 합참의장이 회의를 했잖아요. 예. 17일 날 청와대가 발표할 때 별 문제가 없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응?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17일 날 청와대 발표요? 예, 발표는 청와대가 17일 발표를 했잖아요. 국방부 15일 날. 첫 브리핑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17일 브리핑은? 17일 날 청와대에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해경이 17일 때는 잘못했다고 이야기했죠 오히려. 예, 국방부 처음에 브리핑 하여튼 나오고 청와대도 나오고. 처음에 예. 그건 제가 확인을 좀 더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해경이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고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언론이 지금 나와 있어요. 예.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언론을 통해서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틀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해경이 정확하게 청와대 보고를 했고 그리고 국방부와 합참도 이거에 대해서 15일 날 벙커에서 회의를 했고 그리고 청와대에 다 보고된 사항인데 그 이후에 청와대의 반응을 보면 별 문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가가지고 사과를 했단 말이죠. 별 문제가 없다라고 표현한 거 맞아요, 근데?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국방에 대한 나라 운영에 대한 모든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정관이 여기에 나와가지고 예. 국방부 발표장에 와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청와대가 국방부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청와대에서 발표하면 되지. 자, 그냥 그런 것들을 따져 묻는 걸 지금 사실은 사실관계를 두 분 말씀하시면서도 막 헷갈릴 정도인 상황이니까 요거를 일단 국회 열어서 상임위에서 이 기본적인 것부터 팩트 체크하고 진짜 심각하네. 청와대도 은폐했네. 이러면 국정조사까지 가는 게 맞지. 지금 국정조사로 바로 가는 게 맞느냐라는 게 강훈식 의원 민주당 주장인데요, 성 의원님. 국방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단계를 거칠 게 아니잖아요. 가장 적시에 가장 중요하게 빨리 해야 합니다. 지금 저희가 현장 방문을 하겠다 그러니까 네. 현장 방문하겠다 그러니까 군에서 뭐라고 그러냐. 군인들 사기를 고려해서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아니 야당이 가면은 군의 사기가 떨어집니까? 2012년도에 GP 노크 귀순을 했었을 때 당시에 야당의 대권 후보이셨던 대통령께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아니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지금 은폐하는 거예요. 자꾸 축소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국민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국정조사 하자고 하는 이 야당의 요구사항이 잘못되어 있나요? 저는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네, 강 의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의원님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 국정조사는 이게 범위 시기 합의하는데 보통 2, 3개월 걸려요. 이게 급하고 중요하다는 말씀 저도 부정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하고 급한 문제니까 따져봐야 될 건 맞다. 예, 그거 뭐 따지잔 말입니다. 근데 이왕 짓하면 국회를 열고 다 기다리고 있는 3당이 안에 있는데 예. 정보위원회 열어야지. 이거 아무나 국방 문제 아무나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국방위원회하고 정보위원회 열고 들어와서 국회 정상적으로 개원하고 그다음에 보고도 야 우리 의혹이 더 있다. 그러면 국정조사의 시기, 범위 이런 것들을 합의해서 하는데 보통 2, 3개월 걸립니다. 당장 급하다고 하면서 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차세에 밀어놓고 막 계속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지금 열려있는 국회 제가 정리할게요. 두 분 다, 이거 조사해야 되는 거 맞다. 이거 들여다봐야 되는 거 맞다는 건 양당이 다 동의하시는 거고. 다만, 그 방법을 국정조사로 바로 가느냐, 국회 열어서 정상적으로 좀 정상화 시켜놓고 거기서 얘기하느냐. 이런 모멘텀이 왔었을 때 예. 여당이 예. 전체적인 걸 고려해서 전국을 운영할 책임이 여당한테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요소까지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야당하고 협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복귀하셔야죠. 한국당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여당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청문회 열어야 된다는 입장은 아직도 여전합니까?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당은 좀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여전합니까? 아니 경제 토론회까지는 할 수 있다고 토론회면 하는 거죠. 괜찮다. 경제 토론회까지는 이야기 해볼 수 있다는 한국당 거고요. 토론회는 안 됩니까? 이제 원내 지도부에서 판단을 하겠지요. 그 부분들은 예. 여러 가지 판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뜨겁네요. 월요일 아침부터. 이런 와중에 개별 당의 사안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일종 의원님. 예. 지난주에 제가 홍문종 의원 따라갈 사람 없습니까? 이 질문 드렸잖아요. 예. 그랬더니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셨죠. 한 명도 없지요. 그랬더니 모든 언론이 다 받았었더라고요, 그걸. 여전히 한 명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아니 근데 이름이 오르내리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진태 의원, 정태욱 의원 이런 분들 이름이 오르내리는 건 왜 그래요? 야당을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의 이야기겠지요. 안 나가십니다. 안 나가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나갈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제 개편안 그게 그렇게 되고 나면 대한민국당 같은 이제 소수 정당도 비례대표 몇 석을 얻을 수 있고 한국당에서 공천이 쉽지 않아 보이는 분들은 글로 옮겨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막 그걸 논리로 들으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요, 패스트 트랙이 정리가 되고 예, 또 예. 그 이후에 공천 과정에서 아마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공천을 안 준 분들, 탈락자들이 예, 이제 예. 그때 움직이는 것은 늘 정치 일정 속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지만 지금 당장 어떤 의원들이 이동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혹시 김진태, 정태욱 이런 분들하고 얘기해 보셨어요? 그러면요 안 나가십니다. 안 나가신다고?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영입인사 170명의 명단을 얘기했는데 그중에 박찬호 선수도 이국정 교수도 나는 생각 없습니다 이랬단 말입니다. 이거 얘기가 좀 되는 분이 있긴 있는 거예요. 저희 이제 당의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이 예. 그 좋은 분들을 이렇게 천거들을 했습니다. 예, 여러 예. 명씩 그렇게 했고 거기에서 이제 DB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와중이고요. 예. 원래 여당은 장관도 시키고 차관도 시키고 하니까 인재가 많아서 이렇게 몰려드는 게 현상이고요. 또 야당 같은 경우는 비교적 사람들이 오는 게 여당의 눈치 보고 또 여러 가지 좀 어렵기 때문에 곤란을 겪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정치라고 하는 것은 예. 자기 신념하에 자기 판단하에 또 이 공익이나 국가에 대해서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신념하에 결정을 하는 건데 물론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다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영입 인사들 중에 예, 그러니까 좀 고민하는 분들이 긍정적인 계십니다. 사인을 보내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유명한 분들 예, 그렇습니다. 한 명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이름은 제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라고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은 지금 어떤지 궁금해요. 특히 궁금한 건 이제 이낙연 총리. 네. 이낙연 총리도 총선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총선 자체로 지금 당 자체에서 판단하고 있는 건 없고요. 현직 총리고. 다만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는 가장 오래 하셨던 총리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 부분들까지 나오고 있어서 예. 곧 이제 총리를 그만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주변에선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예, 총리 자체가 아직 다음번 총선이다 이런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당 차원에서 거론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당에서는 어떻게 오시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당연히 총선에 뭐, 나오시길? 그럼요. 그런 마음이 있죠. 아, 당에서는? 그러니까 당의 총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총선을 더 나가시라고 하지는 않을, 그렇게까지 말하기에는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 아, 총선에 그러니까 출마를 해라까지 권하는 건 예의가 아닐지 모르지만. 뭐 사선도 하셨고 도지사도 2번이나 하셨고 예, 뭐 이런 예. 총리까지 지내신 분한테 총선을 하라 마라 할 건 아니지만 아. 총선의 도움을 좀 받았으면 하는 마음들은 있을 겁니다. 와서 좀 띄워주기를. 네. 그 대답 못 들으셨어요? 못 들었어요. 거기는 영재가 아니라 인재. 아니. 인재 영입 안 합니까, 민주당은? 저희도 하죠. 누구 있어요, 거기? 저희는 근데 이렇게 아까 인재 영입 명단 이렇게 이야기하시던데 인재 영입 희망 명단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희망 명단. 네, 희망을 하시는 거고 저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진짜로 영입 대상자가 나타날 물밑 때. 접촉합니까? 저희 지금? 진행 중에 있죠. 들으면 딱 알만한 뭐 그런.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는 보도를 나가는 것보다도 예. 오히려 그런 구체적인 이름은 사실은 굉장히 오히려 영입을 방해합니다. 대답 들은 사람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네. 이니셜이 뭐예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 돼요.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이번 주 이슈 토크, 정치 토크 마무리하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성토론 강훈식 의원,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